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 10월에 패닉과 공포 국면을 지나 11월에 글로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들의 시나리오 향방에 따라 연말 증시가 갈라진다라고 하니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 갖는 거 어떨까요?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 유동원 이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중간 선거가 바로 다음 주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 네. 어떠한 시나리오가 한국 증시에는 가장 유리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간 선거가 끝난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폴 결과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원 하원을 보시면은 상원이 민주당이 43석, 공화당이 49석, 과반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원 쪽이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209석, 공화당이 예. 197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갖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국 증시를 보시면 왜 빠졌느냐? 중국이 빠지니까, 중국을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중간 선거 결과가 앞으로 중국의 공격 수위가 좀 낮아지면 당연히 우리한테 수혜이겠죠. 근데 사실상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중간 선거가 지나면 그 공격 수위는 누가 이겼던 간에 낮아질 것이다.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2020년에 있을 대선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싶은데 이번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중국을 공격을 해서 글로벌 경기가 정말 침체, 뭐 아니면 또 흔히 말하는 뭐 2019년, 2020년 경기 침체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가시화가 되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벤트는 11월 6일 날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수위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 중간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셨고요. 그런 면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중국에 대한 수위가 낮춰질 것이다. 그 부분도 글로벌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전략가들이 G20 정상회담도 또 11월에 또 주요 이벤트인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모멘텀의 부실이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닙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나아지는 부분이 더 큽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땐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게 뭐냐면 G20 이후에 만약에 또 관세가 추가적으로 2,670억 불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이런 거였죠. 근데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만간 빅딜이 있을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미 트럼프는 자기 카드를 내줬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중국은 전혀 이 협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결국 중국은 경착륙을 한다. 하드랜딩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변 국가들이 다 힘들어지고 이게 글로벌 신흥국 위기, 경기 침체, 흔히 말하는 금융 위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의 큰 폭 하락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15%나 빠졌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다. 결론은. 그런가요? 그렇죠. 결국은 무역 전쟁은 계속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의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다 죽자의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나는 중국을 누르고 미국이 승리할 거냐. 아니면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냐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둘 다 투자를 늦추지 않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볼 확률이 더 높다가 더 중요할 것 이사님,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썼고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이득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미 증시가 네. 역시나 출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고 뭐 자신을 한다고 해도 일단 주가는 빠졌습니다. 타격이 없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연말 랠리라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네. 연말 랠리라는 부분이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네, 뭐 저희가 판단한 미국 증시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 증시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10월 달에 있었던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서 영업 마진율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미 3분기에 영업 마진율이 하락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전망치가 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낮은 뭐 11.5%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줄어들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 양시장,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둘 다 3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증시는 둘 다 별로 상승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이 줄어들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영업 마진율이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총 5천억 불 이상의 네. 관세의 25%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한 0.5% 정도다. 예. 영업 마진율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 마진율 예상치가 12%면 거기에 0.5%면 실질적으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 미만이라는 거죠. 예,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국 시장은 대세 상승장 아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근데 네. 아마 결론적으로 이 네. 미국의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까지 그게 같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핵심일 텐데 그렇죠. 시간이 저희가 네. 4분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 중국이죠. 가장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PMI가 2년 만에 최악. 이렇게 경기 침체 미국은 아닐지언정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만약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은 아니지만 싸움이 일어나서 정말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 네. 자, 그러면 다 파셔야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MI 지표가 보시면은 제조업 쪽이 안 좋습니다. 제조업 쪽이 50.2로 거의 2016년 이후에 최악의 숫자가 예. 나왔죠. 근데 비제조업 쪽은 괜찮습니다. 뭐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 53.8이고요. 2017년 8월 이후에 낮은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 시장을 더 키우고 지금 수출 쪽에는 영향을 받으니까 좀 더 계속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써서 예, 네네. 가계부채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지준율 인하를 더 한다든지 금리를 또 인하를 한다든지 결국 마지노선에 오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씁니다. 과거에도 2011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1년까지도 했고요. 또한 2014, 15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아마도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그렇군요. 거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결론인데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영향, 한국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11월에 이렇게 빅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신흥국과 국내 영향 어떻습니까? 네. 자, 신흥국 시장은 결국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의 달러 추세는 결국 미 연준이 12월 달에 미팅을 하고 나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연준 미팅이 전이든 아니면 그 후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앞으로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예. 약세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은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그 시기가 바로 뭐 앞으로
한 달 안에 올지 아니면 뭐 좀 더 이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따라서 신흥국 시장도 변동성은 지금은 계속 야기되겠지만 앞으로 악재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상승 모멘텀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 유동원 이사 모시고 키움증권의 전반적인 그 전략도 들었지만 큰 11월의 이벤트와 연말 상승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까지 들었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공감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오늘 하루 쉬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